안녕하세요. 코어 인터뷰의 GSM입니다. 드디어 이제 5월 초면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또 막상 가려고 하니 면접이 코앞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학교별로 어떻게 면접 예상 질문을 주는지, 그리고 예상 질문 내에서 질문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재작년 실제 면접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4년제와 2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사 교양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좀 블라인드 면접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4년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기부도 같이 참고를 하면서 면접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2년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그런 자질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그런 시사나 그리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지식, 교양이죠.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면접 문항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한서대와 백석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사 교양, 인적성, 질문 문항이 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한서대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다 문제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백석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서대나 백석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 문항들의 난이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면접장에서 어떻게 기질을 발휘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그 질문 문항들을 확인하시고 외우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인성평가 예상 문항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면접 보기 한 2주 전 그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문제, 공통 문제로 내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면접 질문들도 하나씩 했었고요. 또 생기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활동이나 수상 내역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백석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시사 교양의 질문을 더 많이 했는데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질문 2개를 시사 교양에서 받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90% 이상은 시사 교양 쪽에 미리 공개한 질문 내에서 질문은 하나 이상은 꼭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4년제, 뭐 중부대, 호서대, 뭐 극동대 또 뭐 더 있겠죠. 그런 학교들이 있지만 그 다른 학교들은 한서대나 백석대처럼 그런 시사 교양 문항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하나 특징적인 게 극동대 같은 경우에는 19학번 입시 전형 때는 시사 교양 예상 질문 문항을 한 10문제 정도 되게 까다롭게 공개를 했었는데 20학번에는 공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까다롭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학번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호서대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사 교양이라기보다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된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4년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교양 인적성과 관련된 예상 질문을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이외의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2년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2년제 대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년제 대학을 지원하시는 친구들은 보통 많으면 10개도 넘는 학교를 지원을 하세요. 많은 학교들이 다 예상 질문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예상 질문을 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 예상 질문 내에서만 질문을 하는 학교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배 이렇게 지켜보고 실제로 면접관을 했을 때 대림대 그리고 대림대, 신고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 내에서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특히나 인공, 수가 그리고 연성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렵진 않지만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연성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 질문을 미리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 질문 내에서도 분명히 질문을 하지만 그 이외에도 가벼운 질문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연성대, 한양여대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 뭐 부천대 같은 경우에 예상 질문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좀 답변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든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가장 까다로운 게 인하공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학교의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한항공의 인사팀 직원분들이 또 오셔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발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예요. 제가 실제로 면접관으로 활동을 할 때 학교의 방침이 예상 질문 내에서만 하십시오 라는 학교가 있었고 또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관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같은 얘기를 막 반복해서 듣다 보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계속 이 친구의 매력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기본 문항이 없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거의 다 되게 당혹스러워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의 그런 매력, 기반, 성격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나서 좀 일부러라도 예상 질문 이외의 질문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생한테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는 친구들 속에서 그렇게 조금 색다른 질문을 받아서 본인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했다면은 면접 준비만 잘 했다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질문도 조금 까다롭고 당혹스럽고 한 번씩 롤플레잉 질문도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한 50문항 이상의 질문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면접이 정말 코앞이지만 어떤 질문이 나올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를 먼저 하시고 그 이외에는 좀 랜덤으로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좀 센스 있게 답변을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 말 그대로 이렇게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을 하면은 어떤 질문에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면접의 답변뿐만 아니라 면접의 이미지 메이킹까지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답변을 좀 길게 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코어 인터뷰 플러스 친구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더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관리 끝까지 잘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5월에 학교 돌아가시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을 다 불태워보는 몇 개월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